오늘 아티스트웨이 7번째 시간 함께 시작할 건데요. 오늘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만한 보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는 짜잔. 저 오늘 약간 흥분한 것 같죠? 네. 너무 오래 쉬어서 네. 말을 안 하고 지냈더니 말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즐겁네요. 네. 너무 업됐네요. 워워. 빠밤. 내면의 소리 듣기입니다. 모닝 페이지를 계속 쓰고요.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점점 더 쉬워지고 이제 일상처럼 내면의 소리를 알아채기는 게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듣게 된 것들은 곧 표현되어지는데요. 뭐 무언가 결심하게 되기도 하고 행동하게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던 행동 뭐 달라진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전혀 화를 안 냈는데 싫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거나 또는 예술가라면 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무언가 자꾸 창작하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뭔가 쥐어짜면서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조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창조성이 저절로 흐르면 우리는 뭔가 받아 적는다는 겁니다. 네. 이 예술가들을 한 번씩 경험해본 그렇죠. 그분이 오시는 경험. 네, 네. 네. 이 들으신 봄비라는 곡도 네. 그렇게 받아 적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소름, 진짜.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받아 적은 곡이랑 제가 머리로 작곡한 네. 곡은 관객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맞아요. 네. 네. 봄비를 들으면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내면의 안내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현인 거죠. 네. 그래서 곡도, 그림도, 영화도, 어떤 아이디어도 그냥 받아 적는다는 겁니다. 그쵸.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근데 예술이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 원시 시대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막 네. 생존이 오가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벽화를 그렸잖아요. 벽에다가 그러니까요. 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무언가 쥐어짜고 고생하고 뭔가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표현되어지려면 또는 예술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맞아요. 주파수를 네. 찾는 것. 책에 그렇게 네. 나오지요. 네. 원하는 주파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 주파수를 맞춘다는 얘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겠죠. 그쵸. 무엇을? 내면의 목소리를. 네. 어떻게?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 라는 너무나 훌륭하고도 쉬운 도구를 이용해서 네. 정말로 모닝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는 제가 해본 방법 중에 내면의 소리를 듣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실패하기 어려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명상을 하거나 앉아서 뭔가 통로가 된다거나 생각을 비운다거나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못 들을까요? 왜? Why? Why? 빠밤. 이유는? 완벽주의라는 걸림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규현님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흥분했네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완벽주의자는 관객의 눈치를 보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결과를 저울질한다. 완벽주의자에겐 초벌 작업이나 밑그림, 준비 운동이 없다. 모든 일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 네. 이 완벽주의자들의 초점은 항상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네. 결과물,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거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끊임없이 잘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아무데로도 가지 못하고 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에, 왜냐하면 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도 못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는 완벽하지 못할까 봐 시작을 못하고 네. 하고 나서는 완벽하지 못해서 불만스럽고 이러나 저러나 네.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규현님은 완벽주의자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왜 맴맴 돌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네. 내 얘기야 이러고 읽었다가 또 어느 순간은 난 아니야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은 내 얘기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지금 규현님 말씀과도 통하는데요. 네. 우린 모두 다
언제든지 외부의 시선이 쏠리는 순간 다 완벽주의의 걸림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이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것이 끊어져서 외부의 시선이 가는 순간 네.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 갔던 그 방향성을 안쪽으로 돌려서 네. 내면의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따라 무언가 무심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하는 과정들을 즐길 뿐이지 결과를 내 몫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누구나 언제든 완벽주의라는 걸림돌에 걸릴 거예요. 네. 나중에 나오지만 명예라는 걸림돌, 경쟁이라는 걸림돌에도 우리는 계속 걸립니다. 공통점은 외부로 갔던 시선 때문이죠. 내면으로 갔던 시선을 네. 외부로 빼앗기는 순간 걸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어떤 곡을 들려줄까 이렇게 고민하면은 네. 좋은 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안에 나와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네. 계산하게 되죠. 그렇죠.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 압박감이랄까요? 네. 내가 아닌 무언가를 창조하게 되는 자연스럽지 못하죠. 네. 자, 그래서 책에 이런 멋진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살아보지 않은 삶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네. 우리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잘 못해보면 됩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당연한 게 어찌나 삶에서 어려운지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move and enjoy라고 제가 썼습니다. 네. move 또는 enjoy. 네. 잘 못해도 move and enjoy. 네. 그저 그냥 하는 거고 그저 즐길 뿐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딘가 닿지 않을까요? 맞아요. 또는 네. 안 닿아도 과정이 즐거웠으니 된 그럼요. 겁니다. 네. 네. 또 얘기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길을 잃어봤고요. 네. 또 수없이 많이 두려움에 떨어봤습니다. 네. 두려움은 인간에게 정말 근원적인 공포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네. 안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move and enjoy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두려운데 벌벌 떨면서 하는 겁니다. 음. 앞에 얘기했던 야와라 파리님 응원해드렸던 말처럼 네. 너무 두려운데 어쨌건 한 발짝을 내딛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두려운 때가 오지 않습니다. 그쵸? 네. 약간 덜 두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맞아요. 언제나 두렵기 때문에 네. 많이 용기 내려 하시면 엎어집니다. 두려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네. 무섭지만 한번 해보는 것. 딱 그만큼의 용기면 완벽주의라는 걸림돌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챕터는 질투는 내 꿈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네. 네. 이해되시나요, 이 말? 알 것도 같고 모를 모를 것도 같고. 알쏭달쏭하지요. 네. 지금 워크숍을 함께하는 포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리가 나는 무엇을 죄악이라고 배웠다라는 걸 돌아가면서 나누고 있었는데 네. 질투가 죄악이라고 배워오셨다는 거예요. 네. 분노만큼이나 우리가 질투를 억압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분노도 질투도 기쁨도 슬픔도 그냥 다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네. 감정에 나쁜 감정이란 없거든요. 네. 나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억압해야 할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요. 네. 또는 인지하고요.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줄까? 어떻게 안아줄까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질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일단 질투는 책에서 지도라고 말해줍니다. 네. 지도가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 가려고 할 때 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찾게 해주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알게 해주는. 네. 네, 질투가 바로 그 지도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규현님은 혹시 요즘에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SNS 보면서 질투를 네. 많이 느껴요. 좋은 네. 곳 갔다가 네. 와서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질투나고요. 여행, 네. 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은 경치 사람들이 좋은 네, 곳, 질투나고요.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지도의 역할을 해줄까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네. 곳 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음. 만약 그게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겠죠. 근데 네. 나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건 내가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일깨워준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네.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진짜 많이 아팠을 때 그
작품이 계속 뮤지컬 작품이 계약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서울 시내에서 버스만 타고 지나가면 뮤지컬 포스터만 봐도 속이 울렁거릴 만큼 질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뮤지컬에 마음이 멀어지니까 네. 암만 잘 되는 뮤지컬을 봐도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뮤지컬 포스터만 봐도 미칠 것 같았어요. 네. 작곡 누구 이런 이름만 봐도 네. 죽을 것 같이 속상했거든요. 네. 요즘에는 누가 음반 냈다는 소식에 요 마포 FM 방에 우리 사라 플라이님께서 2번째 미니 앨범 냈다고 포스터가 네. 붙어 있는데 보자마자 제가 네. 2번째래 좋겠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랬더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사라 플라이님이 네, 미니 앨범 내셨는데요. 네. 저희 수요 뮤직콩 진행하시는 DJ님이신데 노래 정말 좋아요. 네. 한 번 듣고 저도 반했어요. 여러분 네. 추천합니다. 사라 플라이. 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뭔 얘기하고 있었죠? 질투 얘기하고 있었죠? 네. 이렇게 예전에는 뮤지컬이 저에게 질투 대상이었다면 네. 그걸 제가 원했던 거고 지금은 앨범 낸 사람을 질투하는 거면서 앨범이 저의 지향성, 저의 지도라는 네.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질투가 말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걸 내가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 나도 이걸 원하는구나. 그럼 나에게도 이걸 허락해줘야지. 네. 라고 하는 지도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과 제가 평소 질투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을 좀 짬뽕하여 네.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질투를 지도로 활용하는 방안 3가지를 네.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기. 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었죠. 네.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누가 그걸 하면 그 자리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규현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뭔가요? 규현님을 엄청 질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질투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 그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냈다는 의미잖아요. 규현님이 오페라 당선되셨을 때 그 기회가 규현님한테만 간 거면 질투가 안 났을 텐데 규현님이 저에게 그 공모전 네. 팜플렛을 갖고 왔어요. 우리 이거 네. 해보자. 근데 네. 제가 콧방귀도 안 끼고 귀찮아 안 해 이랬거든요. 근데 규현님은 그걸 혼자 하셔서 작사 작곡을 혼자 하셔서 네. 너무나 멋진 강동문화회가 오프닝 공연으로 그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엄청 멋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 공연장은 가기 전에 혼자 되게 우울했던 날 갑자기 너무 질투가 났어요. 네. 솜브리지가 공연이 잘 되고 막 오페라가 잘 되고 하는 거 보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엄청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이겁니다. 규현님은 규현님만 해낼 수 있는 그 일을 규현님이 해내셨는데 제가 뺏긴 것 같은 느낌?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럼 나는 설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좌절감이 몰려온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택시 안에서였어요. 네. 규현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울컥 눈물이 났었어요. 너무 질투가 나서. 아이고.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요, 안 좋아요. 네. 울컥 눈물이 나면서 그때 제가 저를 다독였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규현이는 규현이가 할 일이 있어. 그걸 걔가 해낸 거야. 그리고 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아직 나는 그 일을 못한 거지 앞으로 할 거야. 네, 이겁니다. 72억 분의 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요즘 그 제주도에서 요가하면서 살고 있는 이효리 사진이 네.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네. 울컥 질투가 느껴졌어요. 저도 언제나 타오릅니다. 활화산처럼 그쵸. 이렇게. 이효리는 이효리의 자리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100% 공감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질투가 날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자리에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거고 네. 나도 내 자리에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갈 곳이 있어. 그 사람한테 뺏긴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 고유의 것이야. 네. 나는 내게 있을 거야. 물론 나도 제주도에서 요가하며 살고 싶지만 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나는 거기까지 다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조금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질투하는 네. 저도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 된 그 사람도 네. 서로 축복해주는 길이잖아요. 네, 각자 고유의 길을 너는 완성해가고 있구나. 나도 이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복해주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도 비슷한데요. 두 번째는요? 고유성을 인정하기. 네. 첫 번째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라면 네. 두 번째는 무언가 행위나 결과보다는 갖고 태어난 것에 있어서 네. 이 고유성을 인정하기를 적용하면 네. 좀 질투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성격, 외모 이런 거, 뭐 키, 몸무게, 피부 이런 것들 네. 타고난 무언가에 대해 질투가 날 때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나만 갖고 있는 되게 좋은 부분에 집중하면요. 고유성에 집중하면 타인이 가진 것은 또 그 사람의 고유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규현님이 저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규현님의 고유성이라는 걸 인정하면 질투가 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효리의 예를 들어주세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잠시만요.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규현님의 질문에 저희가 잠시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효리가 부러울 때 우리는 네. 어떻게 고유성을 인정함으로 네. 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해답을 잠시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효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가진 고유성에 집중해 보는 네. 거죠. 규현님이 찾아주셨어요. 네. 저는 이효리보다 키가 큽니다. 네. 그리고 팔도 길어요. 이효리보다 팔이 깁니다. 제가 네. 팔이 좀 많이 깁니다. 네. 그리고 이효리보다 하얗다고 네. 합니다. 네, 그 하얀 피부와 긴 팔이 부러워요. 네, 네, 제가 이효리보다 비교하지 맙시다. 이효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가진 또 아름다운 장점, 저만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규현님도 있습니다. 규현님은 뭘까요? 작곡을 하십니다. 네. 이효리는 작곡은 못합니다. 노래는 불러도요. 네. 작곡을 하시고요. 아마 이효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효리보다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5번 유형으로서. 저의 고유성인가요? 책을 많이 읽는 건? 그렇다고 합시다. 어쨌건 이렇게 우리가 남이 가진 게 너무 부러울 때 그 사람은 없지만 나만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거일지라도. 그래서 내 손에 든 보물에 집중하고 그 보물을 귀히 여기다 보면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타인이 내가 못 가진 걸 가져도요. 그게 미친 듯이 부럽기보다 어머 너무 좋다라고 감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어머 이효리야 너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방송을 끊고 얘기하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난 이효리보다 이게 나아! 라고 말하는 비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주장하는 고유성에 집중하자는 건 그가 이걸 가졌고 나도 이걸 가졌다라는 거지 걔보다 내가 이걸 잘해 라는 비교는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가 가진 고유성에 집중하기를 이효리를 중심에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요. 미리 보여준 지도. 네. 계속 얘기했지만 질투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금 더 첨가한 거는요.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게 현실로 가능하다는 걸 그 사람이 먼저 보여준 겁니다. 네. 아, 저 사람이 했구나. 가능하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저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네. 나는 저 노하우를 받아먹고 더 쉽게 가겠구나. 그리고 나의 꿈을 먼저 이뤄서 현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네.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 아주 괜찮죠? 네, 네. 네. 그래서 워크샵 때 저희가 질투하는 사람을 써보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학의 대가, 불면, 우울, 뭐 인간관계 엉망진창, 대인기피 이런 걸 다 겪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제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다니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네. 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게 충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 이런 말이 있죠. 질투의 사나운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는 법을 익히면 질투는 푸른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푸른 미래를 위한 밑거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얘기 있잖아요. 네. 영화에도 있잖아요. 살리에르처럼 질투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질투로. 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네. 내 질투라는 감정을 잘 다독이면요. 이 말처럼 푸른 미래를 위한 지도. 네. 말만 들어도 가슴 뛰잖아요. 네. 이렇게 질투를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질투하는 사람, 질투하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건지 네. 어디로 가야 할지 찾아내시고 그 질투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안내 표지로 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과제 4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짜잔! 첫 번째는 언제나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 네,
저는 이번 주에 아티스트 데이트로 지난주에 저희 개 얀이랑 성미산 산책을 갔다 왔어요. 네. 그날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되게 외로웠거든요. 네. 그 외로운 게 누군가 필요한 외로움일 때 있잖아요.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고 혼자 있기 싫고 네. 이런 외로운 느낌이었는데 산책을 하면서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되는 그러니까 혼자 있고 그것이 좀 불편하지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네. 끌어안아서 누군가 필요하지 않아지는 그 고독으로 승화되는 굉장히 행복한 네. 체험을 했더랬습니다. 네. 규현님은 혹시 아티스트 데이트 뭐 하셨어요? 네, 저도 산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네. 그 사진과 네. 글들 보면서도 제 아티스트 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규현님이 저에게 아티스트 데이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오늘 심지어 오늘 저에게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네. 정말 왜 이러십니까? 너무 행복하게. 네. 아직 다 피지 않은 꽃봉오리로 가득한 프리지아를 사주셨어요. 나름 네. 제 과제이기도 했어요.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무슨 듯이 꽃을 하셨군요. 네. 정말로 카페에 지금 아티스트 데이트 풍년이고 꽃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 시를 써 올려주신 분, 캘리그라피, 자수, 뭐 명화 따라 그리기 막 너무 풍성합니다. 네. 그리고 체코에서 또 선샤인님이 체코의 봄 하늘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거 보셨어요? 네. 목소리가 어찌나 싱그러우시던지. 그러니까요. 네, 무한 리플레이 해서 네, 들었습니다. 정말 선샤인이셨습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 데이트를 한 사진을 저도 보기만 해도 네. 정말 풍성해지고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카페에 와서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데이트 구경해 보시면 기분도 좋고 자극도 되실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과제는요. 완벽주의의 걸림돌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뭐뭐를 해보고 싶다. 10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네. 저도 한두 개 써봤는데요. 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재즈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함께 재즈 피아노도 네. 배웠지 않겠습니까? 네. 저 멀리 기억이 어딘가 있지요. 네. 제가 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림자 아티스트라는 걸 요즘에 깨닫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뜨문뜨문 있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확 느껴지는데 제가 재즈를 공부하다가 항상 연습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못 했어요. 네. 근데 좀 솔로 연주를 하다가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연주를 잘 못해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항상 주눅 들어있고 이 실력 갖고는 안 돼. 부끄러워. 하지 마. 이런 느낌들이 안에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실력 그대로 막 연습을 열심히 해서 솔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실력 그대로 재즈 솔로를 하고 싶은 그냥 그 못한 것 그 자체로 내가 즐기고 네.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걸 한번 허락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네. 요거 보면서 최근에 한 생각이었는데요. 네. 나도 노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제 노래를 들으면 정말 웃기거든요. 왜 음악을 하고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다 노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상식을 깨트리는 제 노래 실력. 근데 네. 완벽주의자에서 벗어나서 한번 노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네. 하는 거죠. 네. 생각나는데 저희 워크샵 기간 중에 망아지님이 있었는데요. 망아지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쉬다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안 네. 나오고 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커피소년 노래를 틀어놓고 그걸 따라 부른 다음에 녹음해서 그 과제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분 망아지님도 노래를 하고 싶으셨던 네. 거예요. 마침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올 때인데 이것도 재밌겠다. 왜냐면 네. 잘할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녹음한 걸 들려줘서 저희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있어요. 네,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네. 도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끝까지 거만 한번 해보지 뭐. 잘 못해도 된다면. 네. 이라고 한번 여러분도 10가지를 써보시면서 완벽주의의 걸림돌에서 조금 자유해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신성한 공간에 가서 침묵과 고독을 음미해 보기. 이 문장만 읽어도 제가 갑자기 분위기를 네. 잡네요. 네. 책에는 사람마다 신성한 공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줄리아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계 상점이나 대형 수족관에 갔을 때 그런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저는 대형 시계 상점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그 바둑 기사 중에 이창호 씨 네네. 있잖아요. 이 이창호 씨 아버지께서 그 시계점을 하셨대요. 아, 네. 근데 정말 그 수많은 시계 초침 네. 소리 중에서
침묵하는 방법을 알고 그 중에서 집중력을 길러서 그렇게 정말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됐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멋있다. 정말 네. 신성한 공간인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깐 상상해봤어요. 저에게는 수족관이나 시계 상점이 신성하다고 느껴져 본 적이 없는지라 네. 잠깐 상상해봤는데 시계가 가득한 공간을 상상하니까 너무 그쵸. 굉장히 뭔가 경이로운 느낌이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그 어떤 시간의 무한한 경이로운 느낌? 이렇게 각자마다 신성한 공간이 다를 텐데요. 네. 규현님은 어떤 공간이 신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시장이 약간 좀 그런 공간이에요. 역시 정말 다르구나 사람마다. 네, 네. 맞아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네. 그리고 뭔가 그 곳에 가면은 저도 그 네. 에너지에 편승하게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 정말 그런 체험 있어요. 집에서 누워있는데 정말 바닥으로 한 지하 3,000m로 몸이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네. 주일 오후였어요. 네. 몸이 되게 안 좋았고 근데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희 네.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망원시장이 있어요. 네. 시장을 5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3, 4천 원어치 샀나? 5천 원도 안 넘었어요. 근데 양손에 가득 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500원짜리 하나 팔고 1,000원짜리 하나 파는데 너무 신나게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단 5분 시장에 갔다 왔는데 에너지가 쫙 충전이 된 거예요. 네.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장 가는 걸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처질 때마다. 역시 규현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생각하셨을 그 평범한 공간, 네. 자연입니다. 네. 자연과 초록빛이 있는 정말 곳. 네. 자연은 항상 옳죠. 네. 그래서 나무나 들꽃이나 돌이나 이 존재하는 모든 게 자연에 있으면 모든 게 나에게 사랑을 보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존재함으로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고 나를 네.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네, 나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네. 또 하나는 물이요. 네. 그쵸? 맞아요. 물 흐르는 거 볼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네, 그 물소리와 그 투명한 물을 보고 있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게 느껴지고 네. 맑게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네. 자, 여러분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나만의 신성한 공간이 어디십니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절일 수도 있고요, 도서관일 수도 있고요, 뭐 시장일 수도 있고 어디든 그 공간에 가실 수 있다면 그 공간에 가서 5분 이상 머물러 보기. 그래서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네. 만약에 공간에 가실 수 없다면 잠시 계신 곳에서 눈 감고 한 5분 정도 그 공간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생각보다 의외로 놀라운 효과입니다. 네, 당장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눈 감고 그곳의 경치를 그려본다거나 네.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을 소리로 또는 촉각으로 시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번째는 뭐죠? 내가 질투하는 사람 이름을 적고 질투하는 이유를 적어보기. 네. 그리고 질투를 통해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찾아보기. 네네.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찾아봤는데 네. 최근에 제가 김유나가 TV에서 이렇게 커플로 노래하는 프로가 있는데 제목을 모르겠네요. 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김유나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컬 레슨을 받는 중인데 상대적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언제 내 몸으로 저렇게 한번 노래해보나 내 목소리로 갭이 너무 커서 좌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무대에 있는 게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자,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네. 질투하는 이유, 자신만의 목소리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멋져 보인다. 네. 자,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네. 인지하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보컬 연습곡이 다 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노래만 계속 내주고 계셔요. 뭐 네. BMK 노래나 이은미 노래나 네. 이선희 노래 등등 너무 잘하시는 분들 걸 내주니까 제가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네. 하지만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기간이 나도 나만의 목소리를 내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는 거 하루하루 분명히 나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응원해주기로. 그래서 나도 김유나와 똑같이는 아니지만 김유나처럼 나만의 무대를 가질 것이다 라고 써보았습니다. 저는. 네. 규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또 웃긴데요. 이효리 나오나요? 네, 이효리가 머리석이 하는, 그러니까 요가에서 머리석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저도 되게 하고 싶어서 네. 해냈던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질투한 사람 이효리, 이유는 머리석이 요가 동작. 그래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 네, 나도 하게 되었다. 열심히 요가를 하겠다. 그리고 네. 또 질투하는 사람,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지도의 방향대로 열심히 네. 연습을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질투하는 사람을 통해 지도를 만들어 보시기를